마켓 스탠바이 시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현진 팀장, 신일섭 위원, 그다음에 최우현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미국장 좋습니다. 어제 우리 장도 굉장히 좋았고요. 일단 기본 분위기는 좀 작년에 연말 이런 분위기와는 조금 사뭇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벤트 효과도 좀 기대가 되는 게 CES 2025 다음 주에는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요. 자, 두 분 오늘 어떻게 탑3 좀 잡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오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중국의 대규모 부양 정책 기대감입니다. 중국 정부가 어쨌든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설정한 만큼 대규모 부양 정책은 추가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이제 말에 신년사를 통해서 중국이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피력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재정이라든지 금융 정책 중심으로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2기가 좀 출범을 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중국의 과도한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대규모의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수 촉진 정책도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수 촉진 정책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또 작년에 이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한 품목이 또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아모레퍼시픽을 기반으로 해서 화장품주 굉장히 강했는데 추가적인 랠리를 보일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중국 부양과 관련해서 또 화장품 섹터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 이벤트인데요. 미국의 12월 FOMC 의사록이 목요일 새벽에 공개가 됩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일부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충분히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 중이기 때문에 의사록 확인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안도감이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이슈인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이슈가 바로 FOMC 의사록이기 때문에 의사록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 비둘기적인지 매파적인지 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자금 관련된 이슈인데 현재 국내 증시 하방 경직성 기대감은 상당히 강화가 됐죠. 그런데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려면 첫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 안정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체크할 게 시장의 펀드 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한 300억 정도가 이탈이 됐고 미국의 S&P 500 펀드로는 자금 쏠림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됐거든요. 근데 미증시 같은 경우 보시면 고점 부담을 일부 느끼는 투자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순유입 전환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순유입 전환은 국내 시장에 대한 매수 여력 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펀드의 자금 흐름도 눈여겨보시면 투자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제도 같은 시간에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전히 체크를 해봐야 할 이슈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 FOMC 의사록 그리고 관련된 또 자금 흐름까지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섭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의 탑3 어떻게 꼽고 계십니까? 네, 태양광주가 정말 오랜만에 그리고 완전 나락으로 갔던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르지만 트럼프는 그게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거다. 태양광을 해서 산을 다 깎아먹고 풍력을 해서 다 바다의 생물들을 다 죽이고 이런 어떤 그 완전 그 자기의 적, 오히려 석유, 석탄이 뭐 이 환경에 의해서 뭐 뒤처지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파리 기후협약 탈퇴도 지금 거의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양광 풍력주들은 거의 추풍 낙엽식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유가도 오르지 않으면서 기본적으로 유가가 올라야 대체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대체 에너지의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기름값이 싸면 굳이 힘들게 다른 대체 에너지 개발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유가의 안정과 아까 말한 대로 그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의 그런 지금 목리로 인해 가지고 완전 나락으로 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 태양광 풍력 시장은 안 좋은데 그 안에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때문에 반사 이익에 따른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이번 연도 1일부터 50%로 2배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하나솔루션 우선주, HD 현대에너지솔루션, EMB, SDN 이렇게 태양광 업체들 밸류체인이 모두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장기적인 상승을 가려면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경동나비엔의 역사적인 10만 원 등극입니다. 정확하게 종가가 딱 100원, 500원도 아닌 딱 1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6자리를 최초로 등극을 했죠. 마치 달에 최초로 탐사를 한 암스트롱의 발자국처럼. 경동나비엔 계속 얘기 드렸는데 보일러 댁에 아버님 놔드려야 할 시간이라고 이미 가을부터 얘기 드렸습니다. 북미 콘덴싱 온수기, 순간 가스 온수기 시장 1위며 북미는 이런 인프라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했듯이 태양광 풍력을 싫어하고 석탄, 석유, 가스를 개발한다. 바로 가스 온수기 시장 1위 기업이 경동나비엔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제도적인 아무런 어떤 지금 침해를 받지 않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트럼프의 대표적인 수혜주죠. 트럼프 성향상 화석 연료 사용량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경동나비엔의 북미 사업은 활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10만 원이 새로운 출발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중국 HMPV 확산에 따른 진단키트주 초강세입니다. 지금 심상치 않아요. 상해 심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거든요. 중국 질병관리센터가 최근 HMPV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14세 이하 소아청소년들의 양성 판정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많이 투명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중국은 감추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실제는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일 게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랩지노믹스, 수젠텍 같은 진단키트주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물론 이런 진단키트주들이 재무적으로는 전혀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테마주의 급등락 조심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이 배경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질병이 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구 환신 정책이라던가 보조금 확대, 지금 이 주택자금 대출 이런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